다 듣고 나가시죠. 다 듣고. 금요일이니까 저 또 옛날에는 막 정말 4시 넘어서까지 밤에 술 마시고 그랬는데 요즘엔 안 그렇습니다. 요즘엔 술 아예 안 먹고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하고 있는데 다들 늙었어. 자, 젊은 기운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 미래에셋증권 송도에서 날아오셨습니다. 박성우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왜 여기까지? 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켜서? 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시킨 건 아니고요. 네. 보통 금요일에 네. 뭐 하세요? 아, 집에 가서 이제 밥 먹고요. 네. 또 아기 봐야 되고 아. 또 아기 보고 나면 이제 설거지 해야 되고요. 그 끝나고 나서 이제 3%도 보고 예, 뭐 미국 주식도 보고 그쵸. 예,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 바르게 생활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바르게 생활하시는데. 네. 아니 뭐 좋아요. 그런 이미지로 지금 네. 일부러 만드시는. 아니요, 진짜 그래요. 진짜로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계속 저는 그냥 네. 밤에 잠 안 자고 여기서 함께 할게요. 자, 일단 그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네. 처음 오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 증권업계에서 일하신 지도 꽤 오래되셨다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 되셨죠, 지금? 예, 2009년에 저는 이제 입사를 했고요. 와. 이제 한 13년? 제일 좋을 14년? 때 그 정도 돼요. 들어오셨네. 시작부터. 제일 좋을 때. 네. 그때 어디서 시작하셨죠? 그때는 저 인천 주안에 네. 지점이 있었어요. 아, 어느 인천. 지- 네네. 그 인천의 그 신포동이라고 네네. 그 예전에 이제 인천에서 이제 번화가였었는데 네. 이제 그쪽에서 이제 지점 생활을 시작했었고 어. 그리고 이제 입사는 사실은 이제 저는 지금은 이제 미래에셋증권 소속이지만 이제 예전에는 이제 대우증권으로 이제 와. 입사를 했었고 엘리트네. 뭐 엘리트는 아니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이제 대우증권을 이제 인수하면서 네,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와, 좋습니다. 자, 이분에게 오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분에게. 진짜 업계에서 대우증권 출신이라 네. 그러면 진짜 인정받거든요. 어쨌든. 아, 예, 뭐 미래에셋도 좋습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데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네. 한번 들어볼까요? 아,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이게 화면 좀 먼저 좀 보여주시면 네. 최근에 이제 증시가 좀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연초 이후에 좀 의외의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투자자분들이. 네. 그래서 이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좀 재차 좀 떨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논란도 많이 있고 고민도 많은데 근데 생각해 보면 작년에도 주가가 이제 계속 하락은 했지만은 어쨌든 좀 반등이 한 번씩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지금과 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올라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좀 계속 떨어졌잖아요. 네. 다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실망을 이제 반복을 했었던 거였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 반등도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 뭐 이런 우려도 있고. 학습 효과죠. 학습 예. 효과. 그러니까 작년에는 반등할 때 반등하겠지라는 네. 믿음으로 계속 버텼던 분들이 더 큰 상처를 입으셨던 게 작년이고 과연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네. 작년에 대한 학습 효과 때문에 지금 손이 근질근질하신 분들 한두 분 아닐 거거든요. 저도 사실 오늘 네. 좀 정리할까? 그렇죠. 이 생각을 아침에 생각이 했거든요. 들죠. 예. 어떻게 일단 결론부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면?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상황을 더 지켜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증시가 아직은 겨울이기는 해요. 네. 뭐 증시가 좀 올라오고는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뭐 금리도 높고 뭐 아직 겨울이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작년이랑 조금 다르게 좀 느껴지는 거는 작년이랑 다르게 올해는 겨울이지만 어떤 개나리 같은 것들이 좀 곳곳에 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겨울이지만 네. 예, 곳곳에 좀 제가 보는 개나리가 어떤 게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은 좀 몇 가지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이제 증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짧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이제 개나리를 제가 좀 사진을 좀 구해왔는데 네. 이제 눈 속에 이제 개나리가 잠깐 피었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네네. 뭐 그래서 이 개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증시에서 제가 보는 지금 개나리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일단 중국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그 OECD에서 매월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수인데 네네. 이 선이 이제 위아래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선이 두 개인데 빨간색 선은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고요. 네. 이거 회색 선은 OECD G20 국가들의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G20 국가들을 이제 모아서 하나의 어떤 지수로 만든 거죠. 그래서 복잡한 얘기는 말고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네. 저 빨간색 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으면 아 경기가 좋아지는구나 네, 그쵸. 라고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죠. 여기 지금 현재가 이제 이 부분이니까요. 요때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당시고 요때가 이제 닷컴 버블 시기고요. 그리고 요때가 그 코로나 때니까 지금이 이 위치예요. 네. 그러면은 뭐 2008년 금융위기까지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뭐 꽤 많이 빠진 겁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좀 많이 빠진 건데, 근데 제가 이 표를 그리면서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네. 게 있냐면 여기 주황색 박스 쳐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요렇게. 요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 경기 선행 지수가 방향을 좀 바꾸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잠시 조금만 그 네. 허광수님께서 네네. 슈퍼챗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시죠? 저한테 아니, 쏘신 건 아닌 것 같고. 아니 그 저희 네네. 오늘 설명해 주시는 분이니까 아마 이제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서 쏴주셨겠죠. 허광수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거는 와. 그 앵커님을 보고 이렇게 하신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훈훈하게 그냥 이야기 한번 네네네네. 해보시죠. 좋아요. 아까 그 표 다시 보면서 네. 그 표가 갖는 의미가 그럼 있을 거잖아요. 예, 다시 한번 표를 말씀드리면 아까 그 박스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살아난다라는 부분을 표시한 거예요. 근데 이 화면에서는 좀 잘 안 보실 수는 있는데 미세하게나마 이 빨간색 경기 선행 지수가 회색 선보다 약간 앞서서 먼저 올라갑니다.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예, 맞습니다. G20 국가들의 경기 선행 지수보다 좀 먼저 올라간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만약에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향성을 보였기 때문에 예. 만약에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올라가는 게 보이면 네, 나머지 G20 국가들도 그 뒤에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지금 그런 시점으로 보인다는 거죠. 네, 물론 이게 중국이 글로벌 경기를 끌어올리는 건 네네.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떤 중국을 좀 시작으로 해서 뭐 혹은 마중물 역할처럼 중국이 어떻게 보면 좀 먼저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이미 많이 경기가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뭐 제가 속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한 몇 개월 안에는 이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 그러니까 이 빨간 선이 이제 반등을 좀 높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 장 보시면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G20 경기 선행 지수는 빼고 그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만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박스는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았다가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국면에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경제 구조다 보니까 이 보시는 것처럼 2009년에는 재정만 4조 위안을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금융위기를 헤쳐나갔고요. 네. 그게 이제 2009년이었고 또 2012년에도 이렇게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았다가 반등을 보이는데 이때도 2012년에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를 합니다. 이게 1조 위안이고요. 즉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한 200조 조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굉장히 큰 돈이었고 또 2016년에는 그 혹시 구독자님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2015년, 2016년 이때가 네. 이제 중국이 뭐 그림자 금융 있다 뭐 이러면서 섀도우 뱅킹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중국이 망할 수도 있다. 네.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가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20불, 30불 이렇게 가기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기억나요. 네. 네. 굉장히 그때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6년에 중국에서는 뭐 징진지 수도권 광역 프로젝트나 육해상 실크로드 이런 그 경기 부양책을 좀 강력하게 시행을 하면서 또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2019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인데 네. 지금은 이제 다 기억하실 거잖아요.
코로나 봉쇄 정책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헝다 사태까지 네. 경기가 이제 아주 안 좋은 상황까지 갔다가 음. 작년 한 여름 조금 넘어가면서부터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솔솔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나오다가 이제 작년 말부터는 이제 리오프닝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시가 되면서 현재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좀 강력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중국의 경기가 반등할 때는 네. 중국 당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굉장히 세게 한다. 네. 근데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면 중국의 경기가 반등할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글로벌 경기도 반등하고 또 지금 나오는 주가의 반등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망이 녹아 있어서 반등하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첫 번째 개나리는 이제 제가 중국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장표 하나 지금 화면에 보여주시면 네. 제가 이걸 좀 빠뜨렸는데 제가 이제 중국의 경기가 이제 바닥을 좀 찍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저만 생각하는 거는 아니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지금 피델리티에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경기를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포물선을 좀 그리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경기 고점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경기 저점인데 중국이 맨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떨어졌다가 좀 반등이 조금 나오는 쪽으로 피델리티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피델리티라고 해서 뭐 다 맞출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쵸.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거잖아요. 박성우 선임이 이제 그 근거를 들고 나왔어요. 중국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간 이후에 네. 다른 국가들의 경기가 좋아지는 경향이 있더라. 그리고 언제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갔는지 보니까 중국에서 대규모 정책을 폈을 때더라.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중국이 대규모 부양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갈 확률이 높은데 네. 이걸 내 말만 하면 안 믿을 것 같으니 피델리티 것도 갖고 왔다 이 얘기잖아요. 정리가 아주 한 방에 되네요. 네. 자, 첫 번째 개나리. 네. 첫 번째 개나리 한번 봤어요. 그럼 네. 두 번째 개나리는 뭘까요? 두 번째 개나리를 좀 설명을 또 오늘 드리면 몇 개나리 준비하셨어요? 3개나리. 3개나리? 네. 아, 좋아요. 두 번째 개나리. 네. 두 번째 개나리 말씀드리면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또 주머니 사정이 이제 넉넉해지기 시작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뭐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요. 네. 또 운동화도 뭐 좋은 운동화로 바꿀 수도 있고 또 소득이 많이 늘어나면 자동차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사람들의 지금 소비가 이제 늘어나면서 그 해당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섹터를 이제 경기 소비재 섹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 돈 많이 쓰는 섹터가 그렇죠. 경기 소비재.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면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은 버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제 경기 소비재 섹터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보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면 투자자들이 그럼 경기 소비재 섹터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좀 많아질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필수 소비재라는 게 있고요. 네. 이쪽은 이제 경기가 좋든 나쁘든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화면 한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는 경기 소비재들을 모아놓은 ETF로 이제 RCD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하나 제가 표시를 했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필수 소비재 ETF예요. 그래서 그 대표 기업들 이제 투자되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는 이제 라스베가스나 부킹홀딩스, 뭐 나이키, 아마존, 뭐 메리어트, 테슬라 이제 딱 종목을 보시면 이제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네. 예, 이런 종목들이 모여 있고 필수 소비재는 이제 코스트코, 뭐 몬스터 비버리지, 필립 모리스, 코카콜라, 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이 ETF를 이제 뭐 늘 주목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좋아진다고 사람들이 판단한다면 요 경기 소비재 요 왼쪽에 있는 RCD라는 ETF의 주가가 RHS,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보다 상대적으로 주가가 강해집니다. 그렇겠죠. 네, 상대적으로. 네. 그러면 경기 소비재 ETF의 가격이 좀 상대 강도가 올라가는 그 시점을 한번 잘 살펴보면 네. 경기가 좀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쵸. 주가도 올라갈 거고요. 그걸 직접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 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네. 마치 몰랐던 것처럼. 네. 예, 이제 다음 장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경기 소비재 ETF와 필수 소비재의 상대 강대, 네. 상대 강도, 음. 예, 이 부분을 표시한 건데 빨간 선이에요. 이 빨간 선은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면 경기 소비재가 상대적으로 필수 소비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뜻이고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경기 소비재가 필수 소비재보다 강하게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이 올라가면 경기가 네. 좋아진다. 빨간색이 내려가면 경기가 좀 부진할 수 있다. 이런 예, 거네요. 그렇게 네. 좀 추측을 한번 추측해 해보는 볼수 거죠. 있는. 예, 예. 그래서 여기 장표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예, 여기 주황색 박스 칠한 부분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을 표시한 거는 이 경기 소비재의 상대 강도가 좀 평소보다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다가 좀 강력하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부분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이쪽 부분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어허.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국면을 이제 표시를 한 거고요. 네. 또 여기 중간에 있는 거는 2015년, 2016년 이 당시인데 이때도 경기 소비재가 상대적으로 안 좋았다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가요. 그리고 주가는 올랐고요. 그리고 요렇게 좀 많이 떨어진 부분, 요거는 이제 코로나 당시. 코로나 때. 예. 이때도 뭐 크게 하락했다가 반등이 뭐 아주 강력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쪽 보시면 지금 경기 소비재의 상대 강도가 아하. 평소랑 다르게 좀 강하게 이렇게 좀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뭐 주식이라는 게 뭐 100%는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주식 시장에 있으면서 보면 네. 뭐 경험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보면 지금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 항상 안 좋은 뉴스만 나오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경기 소비재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반등이 조용히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들을 좀 잘 포착해서 보다 보면 아, 이제 주가가 반등의 여지가 좀 있겠구나.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화학 섹터 쪽 관련해서 관심이 이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그 독일에서 이제 세계 최대 화학 회사가 이제 바스프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리고 한국에는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대한유화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기 소비재에 가까운 건 아닙니다만은 이 화학업체들 같은 경우가 경기가 돌아서면 같이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지금 바스프는 뭐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작년 한 10월 좀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뭔가를 좀 의미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좀 그렇게 좀 왜 이렇게 판단하고 마지막에 발 빼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말씀하다가 네.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발 빼세요? 좀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주가의 움직임은 사실 네.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긴 합니다만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자료나 지표를 봤을 때에는 경기가 좋아지는 쪽을 많이 가리키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네, 그런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2개나리까지 봤고요. 예. 3개나리. 이제 3개나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소비 심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심리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네. 증시는 심리다. 또 뭐 경제는 심리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의 심리가 경제나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뭐 단적인 예를 봤을 때 예전에 우리 메르스가 좀 확산되기 시작할 때 뭐 코로나만큼은 아니었지만 확산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지금은 저희가 마스크 쓰는 게 뭐 일상이었지만 그때는 아무도 마스크 안 썼지만 메르스가 이렇게 뭐 심심치 않게 좀 퍼지면서 네네. 이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했고 네. 또 밖에 외출하는 것들 좀 꺼리기도 했어요 당시에. 네. 그래서 메르스라는 게 좀 생기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좀 얼어붙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민간 소비가 조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좀 연출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좀 심리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심리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GDP 구성 요소 중에 68.2%가 소비입니다. 그렇죠. 뭐 다른 글로벌 국가들에 비해서 뭐 압도적으로 좀 높은 수준인데 뭐 확실하게 이제 소비의 나라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소비, 그다음에 심리 이걸 두 개를 묶어서
그 미시간대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거를 또 매월 발표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 화면을 보시면 이 1971년부터인데요. 이 회색 선이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네. 뭐 그냥 직관적으로 보셔도 이 위로 올라가고 있으면 소비자 심리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이제 떨어지고 있으면 이제 소비자 심리가 좀 안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위 아래로 이것도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빨간색 그 화살표로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요건 변곡점이네요. 그렇죠. 뭐 아주 그 저점 부분, 네네. 저점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 저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제 저점을 찍었을 때, 그때 만약에 제가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하고 네. 1년 후에 수익률을 한번 보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아이고 화면이 잠깐만요. 수익률을 보여주실 거예요? 수익률? 예. 그러면 이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화살표를 표시한 부분의 시기를, 네.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의 저점 그 부분을 이제 표시를 해놓고, 그때 주가가 어떻게 되든 말든 모르겠지만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저점을 찍었을 때 투자를 한다면,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후에 S&P 500의 이제 상승률을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네. 뭐 75년, 80년, 90년 뭐 이렇게 쭉 있고요. 뭐 해서 1975년 2월에 만약에 투자했다면 1년 후에 S&P 상승률이 이제 22%, 20% 이렇게 좀 올랐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 심리 지수가 크게 하락하고 저점을 찍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에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번에 좀 저점을 찍었던 게 2022년 7월 작년이었어요. 다시 한번 그럼 그 표를 볼까요? 지금 어떤 한번 상태인지. 보시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는데, 그러네. 네, 작년 7월이 딱 50포인트였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지수 그 숫자는 64.9포인트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50포인트라는 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은요, 거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쵸, 71년부터 네. 지금까지 봤을 때. 그래서 이때보다도 낮아요. 이때는 이제 1980년대인데 80년도 이때는 그 볼커가 네. 그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올리고, 또 뭐 실업률도 뭐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이 당시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보다도 지난 7월은 더 밑에 내려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좀 나왔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또 증시를 좀 보기는 해야 됩니다만, 네. 1년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네. 좋은데요? 좋네요. 진짜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물론 과거의 통계가 우리 미래를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만, 네네. 사실 시장과 그리고 경제 그리고 펀더멘털이라는 거는 일정 부분의 그 경향성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과거를 쭉 돌아보니까 지금 나쁘지 않은데? 네. 라는 이야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 그러니까 이런 개나리들이 네. 좀 약간 욕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개나리가 왜 욕 같아요? 개나리가 왜 욕 같아요? 네. 이 개나리들이 네. 작년에는 제가 봤을 땐 잘 안 보였어요. 거의 없었던 네네. 것 같아요. 근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1월 달부터는 이제 주가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맞춰서.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앵커님께서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개나리 이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장표를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게 개나리가 사실 잠깐 피었다가 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알 수는 없겠지만, 네네. 개나리가 이제 몇 가지가 좀 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온 동네에 이렇게 꽃들이 피어날지 아니면 다시 겨울이 올지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작년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사실. 네네. 근데 지금 뭐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점을 네네. 봤을 때, 제가 뭐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상반기 정도까지는 주식시장이 생각보다는 좀 강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중반을 좀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좀 주가가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그건 어떠세요? 지금 안 네. 그래도 저도 그 경제를 알자님께서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데 중단기적으로 고점 근처입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정답은 네. 아닌데 제가 왜 이걸 읽었냐면 네네. 그런 거죠. 좋아 상반기까지 좋을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지금 2월 오늘이 10일이잖아요. 네. 2023년이 시작한 지 이제 40일 지났는데 네. 40일 만에 반등이 너무 세서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맞아요, 있으신 맞아요. 것 그 같아요. 속도도 빠르기는 그 부분에 해요.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도 지금 미국 네. 증시 시간을 거래해서 네, 조금 밀리고 있더라고요. 있어서 네. 네. 그래서 1월에 반등도 굉장히 강했어요. 네. 저도 뭐 의아할 만큼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2월에는 쉴 것 같아요. 2월에는 쉴 것 같고 상반기는 좀 좋아질 거라고 보는 이유가 오늘은 시간이 조금 안 되니까 네네. 다음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쵸, 네. 인플레이션이 한 5월이나 6월 정도까지는 점진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작년 한 해 내내 주가가 안 좋았던 건 이제 인플레이션이었으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이 되면서 경기는 주가는 좀 올라갈 여지가 있고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기 시작을 하고 아직까지는 미국의 고용이 굉장히 잘 버텨주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들이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 들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이제 그 전년 동기 대비니까요. 네. 이제 그 부분에다가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이 뭐 아직까지는 글로벌 물가 상승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이런 그 보고서나 전망들이 좀 많긴 한데 좀 지켜봐야겠지만 중국이 이제 물가 상승률을 좀 자극할 여지가 있고 또 그 부채 협상 네. 한도, 그쵸. 부채 한도 협상 그거 이 6월이죠, 부분도 6월. 예. 지금 그리고 뭐 정말 뒤로 밀고 끝까지 버티면 10월까지 갈 수도 있다 뭐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작년 걸 왜 지금?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반기 들어서는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성훈 선임님 그러면 네. 이제 매주 나와 주시는 건가요? 매주 금요일? 네, 저는 매주 금요일에 매주 금요일. 어우. 네, 네. 저 오늘 사실 저는 내용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네. 채팅창에서도 굉장히 조곤조곤 논리적으로 말씀 잘해주신다는 좋은 반응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 네.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도 한번 네.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1부 만나봤으니까요. 2부에서 중국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심도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시죠.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